안녕하십니까. 현장 리포트의 심진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중구의회 앞에 나와 있는데요. 2012년 4.11 총선과 맞물려 복지 정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중구의원이자 여성의원이시죠. 인천 복지를 위해 많은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경희 의원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 만에 그 지방자치가 역사가 20년이거든요. 네. 20년 만에 저희 중구회에서는 기초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선출직에 선출돼서 기초의원을 하고 있는 전경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이라니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중구 여성 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들었어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구 여성 기본조례가 통과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작년 하반기에 거의 한 10월, 11월경에 저희가 그 조례가 이제 제가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한 이 조례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우선은 이 여성기본조례의 목적이라든지 지향에 대해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이제 출산, 양육으로 인해서 사회하고 이제 단절되거든요. 사회 활동이. 그걸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제 요즘에는 다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을 도와주고 또 사회 약자의 대변이 되는 여성들을 어떻게 하게끔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행복하게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좀 만들어지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예, 그 조례만 들어보면은.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주차장에 가보면은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남성들하고 좀 틀려서 이게 주차장에서 성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성을 위한 주차장을 좀 눈에 띄는데 안전한 장소,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장애인처럼 휠체어를 내리거나 그런 것처럼 여성들도 이제 좀 공간이 좀 넓어야 돼요. 일반 주차장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한 올 하반기 6개월 정도는 시험 운행을 한번 해본다 그럴까요? 그래서 한중문화회관이 그 장소가 되지 않을까. 아직 뭐 특별하게 계획은 된 건 없지만 그 과에서 이제 담당과에서 그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저랑 좀 같이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성인 제게도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의원님이 또 다른 정책적으로 꼭 추진해야 한다는 복지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복지 정책을 저희가 뭐 추진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요즘에 보면은 뭐 선거 기간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한 분야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주겠다. 그리고 이거를 해주겠다. 아니면 저걸 해주겠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정책은 너무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입는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그 대상자들을 갖다 배려하는 차원의 정책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좀 역지사지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지사지라는 말 참 짧지만 의원님의 복지에 대한 철학을 참 집약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인 것 같네요. 그 의원님은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등 다양한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것보다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은 이제 좀 생각하는 복지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시에서
장애인 차량을 갖다가 저희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차량이 영종 용류 지역을 이제 돌게 돼요. 이 인근에 있는 데는 얼마든지 올 수가 있지만 그 거리가 거의 장애인들이 오기에는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자체가 이제 이쪽에 있는 구도심 쪽에 있는 거고 영종 용류는 이제 저쪽 편에 있는다 보니까 거리가 걸어서 셔틀버스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받았는데 거기 이제 장애인을 배려하는 안전벨트가 일반인처럼 허리벨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어깨벨트를 사실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소소한 부분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큰 어떤 성과를 보겠지만 사실은 수혜자들은 짧게 자기에게 안전을 위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는 좀 작게 아주 세밀하게 깊숙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 요즘 청소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폭력 문제를 갖다가 사실은 핵가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사회 구성원,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이제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속으면 사회 구성원이었거든요. 사회 구성원이었으니까 여기서 벌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배운 다음에 밖으로 나가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엔 한 자녀, 뭐 아니면 두 자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 구성원에 대한 그러니까 위계 질서랄까 아니면은 그 구성원에 대한 자기가 해야 될 표현이란 이런 것들이 없다 보고 나 혼자만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학교 폭력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제 입시 쪽으로만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예, 요즘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얼마 전에 예전에 인현동 화재 사건을 다시 한번 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청소년들이 사실 갈 곳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흉내를 내서 이제 술집이나 이런 데에 있다가 뭐 단속이 있으니까 문을 잠가놓고 영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화재로 인해서 이제 사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금 축현초등학교 자리, 그 자리가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센터, 청소년 뭐 수련관, 청소년 집이라는 공간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한 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소인데 지금 한 곳밖에 없거든요. 향후에는 중구가 청소년을 위한 어떤 배려하는 공간 아니면은 청소년 수련관은 굉장히 큰 규모고요. 청소년 센터는 그 중간 정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단위로 하나씩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네. 하루빨리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의 이렇게 쉴 곳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중구 시민으로서 저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저희가 그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체육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 복지를 위해서 복지센터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중구복지센터가요. 이게 스포츠센터 형식으로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문화공간도 되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연안부두 쪽으로 방향으로 들어가시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두 군데가 생겨서 올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이제 거기를 개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영장이나 뭐 여러 가지 스포츠, 그다음에 또 이제 문화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 여성복지회관 자체도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여성들을 위한 어떤 취업적인 강좌, 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강좌 그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저기 아나운서님도
등록하셔가지고 꼭 하셔야겠는데. 그럼요. 혹시 할인 혜택 같은 것도 있나요? 아, 중국 구민들한테는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구민들에 네. 비해서 아마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시설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또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일본을 연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본 연수를 하면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복지 정책이 너무 잘 돼 있는 데를 가보면 좋겠지만 네. 가까운 이웃 나라가 저희하고 이제 생활 패턴이 같다 보니까 일본의 이제 그 복지관을 저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향후에는 우리나라도 뭐 일본을 꼭 따라하고 외국을 따라하고 이라는 거는 아니지만 네. 향후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본의 그 복지 정책을 조금 따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한 공간에 그러니까 모토가 보건소의 모토가 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일본의 그 복지하는 공간을 보니까 네. 거의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네. 와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네. 출산을 하고 네.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청소년 시기를 맞고 또 중장년이 되고 청년 되고 중장년이 되고 노인이 돼서까지 케어하는 또 거기에 파생되는 네.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뭐 장애인 이런 부분까지 배려를 한 공간이 하는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한 공간에 이제 세미나실이다. 네. 그러면은 의자를 놓고 앞에 빔 프로젝트를 하면 세미나실이 되는데요. 그 앞에 무대 있는데 리모컨 하나를 두니까 무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들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이제 벽면에 있는 문을 여니까 유리가 나오니까 네. 댄스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 뭐 음향 시설, 뭐 햇빛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돼 있지만 저희는 이제 문을 열 때 문이 닫히는 걸 해서 노루발이라는 걸 문에다가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못하면 장애인들이 다칠 수가 있대요. 근데 바닥면을 갖다 누르니까 네. 문을 고정시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기관들이 청소년 센터도 있고 네.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뭐 문화복지센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장소가 넓어서 네. 저희가 이제 땅이 넓어가지고 네.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면 좋지만 중국가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랑 비슷하다 보니까 장소가 이제 없다 보니까 네. 장소를 효율적으로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예산 낭비라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장소를 갖다가 사용할 때 보면은 운영비가 들잖아요. 네. 하지만 한 장소에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연령대보다 쓰는 시간대가 틀리거든요. 그럼 예산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네. 아, 저거 진짜 나중에는 저희 중구에도 한번 네. 저 정책을 좀 가져와서 저희에 맞게 좀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거철 때만 반짝하는 복지 정책이 아닌 계획된 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 의원님 이렇게 복지에 대해 많이 알고 복지를 위해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모습을 보니까 중구의 복지가 앞날이 참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제 복지는 뭐 아니면 중구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복지라는 문제가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아니라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뭐 중구에 있는 7명의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중구가 좀 더 편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노력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항상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전경희 의원님을 만나서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의원님을 뵈니 마음이 참 든든해지는데 앞으로 의원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